여러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몸이 더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기대했던 힐링은 사라지고 며칠을 알아누웠던 기억 혹시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여행이 곧 회복이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며칠 쉬면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행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일정, 같은 풍경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전혀 다르게 옵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3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다녀온 뒤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걷던 다리가 그 이후로는 계단만 보면 숨이 찼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여행을 잘못 다녀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몸에 준 부담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보다 손상이 더 빠르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여행은 즐거움보다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경치가 좋은지보다 몸이 견딜 수 있는지, 유명한 곳인지보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모두가 감탄하는 풍경을 보면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 마음이 노년 여행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몸의 신호보다 욕심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과 해외여행은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한 번 무리한 여행은 몇 달의 병원 생활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이후의 일상까지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행 하나가 노후의 생활 반경을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년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여행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를 갈지 검색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잠시만 멈추시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곳은 사진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는 치명적인 조건을 가진 곳들입니다. 왜 그런지, 어떤 점이 위험한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행을 포기하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행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여행지는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이 말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다녀온 설악산의 기억이 좋았던 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다시 한번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청봉은 기억 속 설악산과 전혀 다른 산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은 해발이 높고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한 곳입니다. 아침에 맑아도 점심 무렵에는 안개와 강풍이 몰아칩니다. 이 변화 속도를 노년의 몸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쉬엄쉬엄 올라가도 괜찮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청봉은 쉬엄쉬엄이 통하지 않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대청봉 코스는 길이가 긴데다 경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완만하다가 갑자기 가팔라지고 돌길과 계단이 반복되며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입니다.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배가 됩니다. 이 충격은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손상된 관절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하산 후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고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이후로 평지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청봉은 구조 요청도 쉽지 않은 산입니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구간이 많고 구조대가 도착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텼던 구간도 노년에는 숨이 가빠지고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이때 무리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청봉 인근 사고 소식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대부분은 체력 과신과 일정 무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단체 산행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다 사고가 납니다. 노년에는 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각자의 속도와 한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청봉은 이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날씨입니다. 대청봉은 바람이 세고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름에도 저체온증 위험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추위를 느끼는 순간 이미 몸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할머니는 정상에서 갑자기 손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장갑을 꼈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손목 통증이 계속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청봉은 경치보다 조건을 먼저 봐야 할 산입니다. 사진 한 장 남기려다 평생 통증을 안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노년의 여행은 추억을 쌓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후유증을 남기는 여행은 여행이 아닙니다. 대청봉은 노년에게 그 위험이 너무 큰 산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이 노년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일정 자체가 몸을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대청봉 산행은 대부분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노년의 몸은 아침에 가장 취약합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관절이 굳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긴 산행을 시작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한 78 어르신은 새벽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쉬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올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근처에서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하산을 도와줄 사람도 바로 쉴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어르신은 장거리 외출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대청봉 산행은 보통 하루 일정으로 잡습니다. 이 하루가 노년의 몸에는 이틀, 사흘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회복이 늦어지면 일상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노년에는 잠 하나, 식사 하나만 어긋나도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산행 중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면 저혈당 위험도 커집니다. 이런 상황은 산에서는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물 문제입니다. 대청봉 코스는 물 보충이 쉽지 않은 구간이 많습니다. 노년에는 탈수 증상이 빠르게 옵니다. 탈수는 단순히 목이 마른 문제가 아닙니다. 어지럼, 근육 경련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에서는 작은 탈수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균형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충격이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대청봉 정상부는 평지가 아닙니다.
바람이 강하고 발판이 불안정합니다. 노년의 균형 감각에는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바람도 노년에는 몸을 밀어냅니다. 이 작은 밀림이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넘어짐은 곧 골절 위험으로 연결됩니다. 노년의 골절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의 골절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 삶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대청봉 산행 후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무리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다녀왔던 기억만 믿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무시한 선택이 문제를 만듭니다. 설악산에는 대청봉 말고도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완만한 코스, 케이블카, 평지 산책로도 있습니다. 굳이 가장 힘든 곳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년의 여행은 정복이 아니라 공존이어야 합니다.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즐겨야 합니다. 대청봉은 노년에게 그 선을 넘는 산입니다. 노년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두 번째 여행지는 중국 장가계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마치 다른 세상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구름 사이로 솟은 기암절벽을 보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장가계는 노년의 몸에는 매우 가혹한 여행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동 방식입니다. 장가계 관광의 대부분은 걷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지 산책이 아니라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고 발판 간격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 70대 부부는 장가계 여행 후 크게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풍경만 생각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막상 도착하니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쉬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의자 하나 찾기가 쉽지 않고 사람이 많아 천천히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무리를 하게 됩니다. 장가계는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평소 혈압이나 심장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소 아무 문제 없던 심장이 장가계에서 처음으로 이상 신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에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현지 병원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해외여행의 가장 큰 위험은 언어 장벽입니다. 몸이 아플 때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늦어지면 위험이 커집니다. 장가계는 도시 중심이 아닌 관광지역입니다.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이동 시간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일정입니다. 장가계 패키지 여행은 대부분 일정이 빡빡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코스를 소화해야 합니다. 노년의 몸은 이런 일정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고 하루 종일 걷고 저녁 늦게 숙소에 들어오는 일정은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회복할 시간 없이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이 피로가 누적되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여행 중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장가계의 계단은 높고 가파른 곳이 많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비나 안개가 끼면 미끄러워집니다. 노년의 균형 감각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작은 미끄러짐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할머니는 장가게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귀국 후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을 깁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행의 추억보다 고통의 기억이 더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노년 여행의 현실입니다. 또한 장가게는 기후 변화가 잦습니다. 안개와 비가 갑자기 몰려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 이동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사진 속 장가게는 대부분 맑은 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 여행에서는 그 장면을 보기 어렵습니다. 기다림과 무리가 반복됩니다. 노년의 여행은 풍경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해외라는 낯선 환경은 그 위험을 배로 키웁니다. 장가게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노년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여행지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이후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세 번째 여행지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절벽, 섬 특유의 풍경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노년의 몸에 매우 위험한 조건을 가진 여행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동 과정입니다. 울릉도 여행은 배를 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노년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멀미가 심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76 어르신은 울릉도로 가는 배 안에서 2시간 넘게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났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도착 후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멀미는 배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관광 일정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울릉도의 도로는 대부분 가파르고 굽이져 있습니다. 평지가 거의 없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버스로 이동해도 몸이 계속 흔들립니다. 노년에는 이런 흔들림이 생각보다 큰 피로로 이어집니다. 허리와 목, 무릎에 부담이 쌓입니다.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집니다. 울릉도 관광지는 대부분 절벽과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단이 많고 바람이 강한 곳도 많습니다. 안전 난간이 없는 구간도 적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는 해안 산책로에서 바람에 몸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졌다고 했습니다. 울릉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섬 특성상 큰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노년에는 작은 사고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 어지럼증, 혈압 이상 같은 상황은 시간이 생명인데 그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울릉도에서 갑작스러운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본토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울릉도는 날씨 변화도 심한 곳입니다. 아침에 맑아도 오후에는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집니다. 배가 뜨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노년에는 일정이 어긋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체력은 더 빠르게 소진됩니다. 숙소에만 머물러도 몸은 쉬지 못합니다. 또한
울릉도 음식은 짜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식단에 민감한 노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소화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울릉도 여행 후 몸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이 끝났는데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에 남기는 부담이 큽니다. 울릉도는 분명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당하려면 노년에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노년의 여행은 안전이 전부입니다.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몸을 위협하면 좋은 여행이 아닙니다. 울릉도는 노년에게 그 선을 넘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행지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위험해서 문제였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해외 장가게, 그리고 울릉도까지 모두 아름답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들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행은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다녀와도 몸이 무너지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가 남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젊을 때는 여행 후 피곤해도 며칠이면 회복됐습니다. 노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무리가 몇 달의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여행에서 남아야 할 것은 사진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여행은 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서 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비슷합니다. 다녀오고 나서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노년의 후회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몸이 변하면 생활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반경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행은 삶을 넓혀주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삶을 좁히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여행은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입니다. 일정이 느리고 이동이 편하고 중간에 쉬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여행입니다. 굳이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걷고 잘 먹고 잠을 잘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몸은 솔직합니다. 괜찮은 척해도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행은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막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여행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여행이 즐겁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노년 여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그 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해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도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